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서 조사를 받는 것이 잠시만 죄송합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우병우 전 수석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어요. 아마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한번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현장 연결하는데요. 기자들 질문할 겁니다. 충분히 입장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체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깜짝 해체 주도하셨어요? 구속되시면 마지막 인터뷰일 수도 있는데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법정에서 제 입장을 충분히 밝히겠습니다. 그 최순실 씨는 왜 자꾸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모릅니다. 법은 잘 지키지만 비도덕적인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습성은 변하지 않았네요. 지금 박 교수님께는 저 장면까지 같이 엮어서 말씀 저 대목은 엮는다는 표현은 그 대통령이 한 거니까요. 자, 저 대목은 이 점 드려볼게요. 네네. 제가 왜 이걸 말하냐면요. 조금 전에 기자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물론 기자의 질문이 돌발적이고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점 인정합니다. 그런데 뭐라 했냐면 구속이 되면 이게 마지막 인터뷰가 될 수도 있는데 심경을 밝혀달라고 하니까 또 기자를 레이저 눈빛으로 째려보고 들어갔습니다. 아주 불쾌하다는 분위기죠. 그렇죠. 무슨 구속 안 되고 네. 그걸 나한테 지금 물어? 네. 구속이라니 하면 또 딱 노려보는 네네. 모습인데 그런 거 어디 안 변하네 보니까 그러니까 어쩌면은 네. 우병우 전 수석은 여기 들어가면서 별 얘기를 안 할 것이다. 혹시 기자들이 그쪽에 질문하면은 또 강하게 한번 노려보면서 들어가시다 예상했는데 딱 그 예상이 맞는 대목이고요.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또 법정에 조사를 받더라도 네. 또 앞으로 아마 특검에서 뭐 어떤 걸 묻더라도 그동안 해왔던 발언에 더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아하. 뭔가 법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네. 그건 그렇고 앞서 국가의 품격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네네. 국가의 품격. 자, 이 엄중한 상황에 대통령이 헌재나 특검의 조사를 받는 것이 국가의 품격에 맞지 않는 겁니까? 아예 무시하고 안 노는 게 국가 품격이 맞습니까? 네.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하면 대통령까지도 나와서 재판을 받고 조사를 받는 것이 국가의 품격에 맞는 겁니다. 네. 오히려 그런 엄정한 의미에서 국가의 품격은 대통령이 이미 국가의 품격을 많이 떨어뜨려 놓은 거죠. 네. 그 품격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막강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도 결국은 검사 앞에서 검찰에서 또는 헌재에서 직접 나서 다시 이렇게 자기의 입장을 네. 밝히는구나. 그것도 또 소추위원회 질문에 다 답변하는구나. 이것이 국가의 품격도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송 본부장님, 우병우 전 수석이 여전히 파워, 힘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만 이재용 부회장도요.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서울중앙지방법원 도착했을 때 얼굴이 상기된 채 그냥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우병우 전 수석의 모습은요. 마치 너희가 해볼 때면 해봐라. 지금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잘 안 되네요. 어떻습니까? 제 해석이 과한 건가요? 한번 해석해 주시죠. 근데 처음에 검찰 특수본 들어갈 때 그다음에 잘 보세요. 죄송한 말씀 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세요. 기자가 잠시 구속되시면 질문합니다. 마지막 인터뷰일 수도 있는데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보세요. 법정에서 제 너의 입장을 얼굴을 기억해 충분히 놓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최순실 씨는 왜 자꾸 검찰에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출석할 때 여기자를 노려본 네. 그 눈빛 그대로네요. 그 눈빛 그대로인데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겠죠. 본인이 청문회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청문회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방지하지 못한 민정수석으로서의 어떤 책임 이 정도는 느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세요. 저희 제작진이 대단합니다. 양측에 째려보는 걸 다 지금 바로 찾았네요. 해놨어요. 역시 대단합니다. 역시. 네네. 보세요. 네. 보세요. 네. 말씀하시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같은 맥락에서 네. 본인은 어떤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 그러니까는 직무유기나 네. 권리남용 같은 경우는 이 어떻게 딱 꼭 집어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내 역할이 민정수석이었는데 그것을 대통령 주변을 감시 감독하고 네.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못했다. 이것을 청문회에서 본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네. 했기 때문에 그 기조에서 그러니까 내 업무를 좀 태만히 한 거. 이것 가지고는 범죄 처벌을 못 하잖아요. 네. 내가 일 잘못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는 거니까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조에서 본인이 계속 지금 법원에 가서도 실질심사 받으면서도 그런 기조로 이야기를 하면 본인은 자신 있다. 네. 이 이야기 같은데 지금 그 외에 드러난 혐의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오히려 영장 발부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그렇게 일단 봅니다. 혹시 정 의원님 그런 거 있을까요? 이 지금 실질 심사 받으러 들어오는 저 모습을 혹시 저는 그냥 순전한 제 개인적 그 가상입니다. 재판부가 저 TV로 화면 봤을까요? 아마 봤다면 재판부도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들도 인간인데 저 네.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봤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판관의 입장에서도 분명히 사안이 아까 말씀드렸을 중대하고 그 권리남용이라든지 또는 직무유기라든지 또는 심지어는 그 인사에까지도 네. 개입해가지고 문체부 국가장들을 네. 경질시키고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죄질이 나쁜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최순실과 정말 안다. 내지는 그렇게 권리남용을 했다. 민정수석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벗어났다. 또 직무유기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성실 의무를 가지고 사실은 구속영장을 때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재판관 입장에서는 법리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또 여론의 심각성으로 볼 때, 그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저 분명히 그 상당히 그 괘씸한데 저걸 뭘로 또 엮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겠지만 엮는다. 그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솔직히 좀 아쉬운 점은요.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은 어떻게 보면은 전 국민적 공공의 적처럼 되어버렸는데 네네네. 구속될 수도 있는데 한마디 하시죠. 이 말은 언론인의 입장에서 좀 과한 게 아니죠. 그랬나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네. 오히려 언론이라든지 네. 검찰에서 최순실과 분명히 교류가 있었다. 내지는 권리남용의 확실한 물증 같은 것을 찾아내가지고 그걸로 말하는 게 네. 맞는데 네. 너무 그 소위 이제 그 뭐랄까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감정적 표현이 아니었나. 우리가 이럴수록 좀 이성적이어야 아하.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우병우에 대해서 비판할 게 굉장히 많지만 네. 우리가 그거를 법리적 또는 실증적인 네. 논거를 가지고 말하자라는 제 개인 생각을 좀 그 드려봅니다.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 질문의 어떤 행태 그런 게 적절했는지는 한번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백 변호사님 말씀 듣고 다음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 그 TV로 보셨을까요? 이거 질문하셨잖아요. 네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진짜요? 왜냐하면 10시 반에 재판이 시작이면 네네. 10시 한 20분 좀 넘어서 방에서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방에 뭐 TV 있으면 아마 보시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보셨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과 관련해서는 오늘 영장실질심사의 관점 포인트 딱 하나예요. 특검이 스모킹건을 들고 있느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직무유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직무유기로 처벌받는 경우는 정말 없어요. 잘. 네. 왜냐하면 대부분 내가 무능해서라고 하면 빠져나갈 수 있어요. 네. 왜 그걸 못 막았어? 일부러 봐준 거 아니야? 저는 그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거를 뭔가 증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없으면 직무유기는 좀 쉽지 않고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문체부 인사 좌천한 거. 문체부 인사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 정당한 업무 범위였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개헌에 뭐 기획하는 데 들어간 거. 그거는 범죄가 아니에요. 그건 비난받을 일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놓고 보면 네. 우병우 수석이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이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제일 이제 특검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제가 제시한 건 장시호 씨가 냈던 아까 그 시크릿 백 안에 있었던 민정수석실 인사청탁 자료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우병우 수석한테 전달됐는지 여부, 아니면 우병우 수석한테 왔는지 여부를 입증을 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특검이 가지고 있다면 네. 오늘 아마 거의 100% 구속이 될 겁니다. 아하. 근데 여기와 관련해서 저번 검찰 조사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네. 특검이 어찌 보면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맨바닥에 헤딩을 하고 지금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해온 거예요. 네. 그럼 진술만 여러 가지 있다라고 해서 과연 영장이 발부될 것이냐. 네. 이제 그게 오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분명히 모든 국민이 공분하고 있고 영장이 네. 발부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법리적으로 볼 때는 빠져나갈 구멍이 꽤 많이 보인다. 이게 네. 또 변호사로서의 또 걱정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제 10시 반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이른바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되면 아마 치열한 양측의 법리 공방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밤 늦게나 아니면 자정을 넘겨서 내일 새벽쯤에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텐데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처럼 재판부도 고민이 영장 전담 판사의 고민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 가상입니다. 재판부가 저 TV로 화면 봤을까요? 아마 봤다면
재판부도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들도 인간인데 저 네.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봤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재판관의 입장에서도 분명히 사안이 아까 말씀드렸을 중대하고 그 권리남용이라든지 또는 직무유기라든지 또는 심지어는 그 인사에까지도 네. 개입해가지고 문체부 국가장들을 네. 경질시키고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죄질이 나쁜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최순실과 정말 안다. 내지는 그렇게 권리남용을 했다. 민정수석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벗어났다. 또 직무유기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성실 의무를 가지고 사실은 구속영장을 때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재판관 입장에서는 법리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또 여론의 심각성으로 볼 때, 그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저 분명히 그 상당히 그 괘씸한데 저걸 뭘로 또 엮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겠지만 네, 엮는다. 그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솔직히 좀 아쉬운 점은요.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은 어떻게 보면은 전 국민적 공공의 적처럼 되어버렸는데 네네네. 구속될 수도 있는데 한마디 하시죠. 이 말은 언론인의 입장에서 좀 과한 게 아니죠. 그랬나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네. 오히려 언론이라든지 네. 검찰에서 최순실과 분명히 교류가 있었다. 내지는 권리남용의 확실한 물증 같은 것을 찾아내가지고 그걸로 말하는 게 네. 맞는데 네. 너무 그 소위 이제 그 뭐랄까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감정적 표현이 아니었나. 우리가 이럴수록 좀 이성적이어야 아하.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우병우에 대해서 비판할 게 굉장히 많지만 네. 우리가 그거를 법리적 또는 실증적인 네. 논거를 가지고 말하자라는 제 개인 네. 생각을 좀 그 드려봅니다.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 질문의 어떤 행태 그런 게 적절했는지는 한번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백 변호사님 말씀 듣고 다음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일단 아까 그 TV를 보셨을까요? 이거 질문하셨잖아요. 네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진짜요? 왜냐하면 10시 반에 재판이 시작이면 네네. 10시 한 20분 좀 넘어서 방에서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방에 뭐 TV 있으면 아마 보시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보셨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과 관련해서는 오늘 영장실질심사의 관점 포인트 딱 하나예요. 특검이 스모킹건을 들고 있느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직무유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직무유기로 처벌받는 경우는 정말 없어요, 잘. 네. 왜냐하면 대부분 내가 무능해서라고 하면 빠져나갈 수 있어요. 네. 왜 그걸 못 막았어? 일부러 봐준 거 아니야? 저는 그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거를 뭔가 증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없으면 직무유기는 좀 쉽지 않고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문체부 인사 좌천한 거. 문체부 인사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 정당한 업무 범위였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개헌에 뭐 기획하는 데 들어간 거. 그거는 범죄가 아니에요. 그건 비난받을 일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놓고 보면 네. 우병우 수석이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이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제일 이제 특검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제가 제시한 건 장시호 씨가 냈던 아까 그 시크릿 백 안에 있었던 민정수석실 인사청탁 자료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우병우 수석한테 전달된 그럴 것 같습니다. 또 법정에 조사를 받더라도 네. 또 앞으로 아마 특검에서 뭐 어떤 걸 묻더라도 그동안 해왔던 발언에 더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아하. 뭔가 법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네. 그건 그렇고 앞서 국가의 품격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네네. 국가의 품격. 자, 이 엄중한 상황에 대통령이 헌재나 특검의 조사를 받는 것이 국가의 품격에 맞지 않는 겁니까? 아예 무시하고 안 노는 게 국가 품격 맞습니까? 네.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하면 대통령까지도 나와서 재판을 받고 조사를 받는 것이 국가의 품격에 맞는 겁니다. 네. 오히려 그런 엄정한 의미에서 국가의 품격은 대통령이 이미 국가의 품격을 많이 떨어뜨려 놓은 거죠. 네. 그 품격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막강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도 결국은 검사 앞에서 검찰에서 또는 헌재에서 직접 나서 다시 이렇게 자기의 입장을 네. 밝히는구나. 그것도 또 소추위원회 질문에 다 답변하는구나. 이것이 국가의 품격도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송 본부장님, 우병우 전 수석이 여전히 파워, 힘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만 이재용 부회장도요.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서울중앙지방법원 도착했을 때 얼굴이 상기된 채 그냥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우병우 전 수석의 모습은요. 마치
너희가 해볼 때면 해봐라. 지금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잘 안 되네요. 어떻습니까? 제 해석이 과한 건가요? 한번 해석해 주시죠. 근데 처음에 검찰 특수본 들어갈 때, 그다음에 잘 보세요. 죄송합니다. 말씀 주시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세요. 기자가 잠시 되시면 마지막 질문합니다. 인터뷰일 수도 있는데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보세요. 법정에서 제 너의 입장을 얼굴을 기억해 충분히 놓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최순실 씨는 왜 자꾸 검찰에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출석할 때 여기자를 노려본 네. 그 눈빛 그대로네요. 그 눈빛 그대로인데 오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겠죠. 본인이 청문회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청문회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방지하지 못한 민정수석으로서의 어떤 책임 이 정도는 느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세요. 아, 저희 제작진이 대단합니다. 양측에 째려보는 걸 다 지금 바로 찾았네요. 해놨어요. 역시 대단합니다. 역시. 네네. 보세요. 네. 보세요. 네. 말씀하시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같은 맥락에서 네. 본인은 어떤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 그러니까는 직무유기나 네. 권리남용 같은 경우는 이 어떻게 딱 꼭 집어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내 역할이 민정수석이었는데 그것을 대통령 주변을 감시 감독하고 네.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못했다. 이거 청문회에서 본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네. 했기 때문에 그 기조에서 그러니까 내 업무를 좀 태만히 한 거. 이것 가지고는 범죄 처벌을 못 하잖아요. 네. 내가 일 잘못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는 거니까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조에서 본인이 계속 지금 법원에 가서도 실질 심사 받으면서도 그런 기조로 이야기를 하면 본인은 자신 있다. 네. 이 이야기 같은데 지금 그 외에 드러난 혐의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영장 발부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그렇게 일단 봅니다. 혹시 정 의원님 그런 거 있을까요? 이 지금 실질 심사 받으러 들어오는 저 모습을 혹시 저는 그냥 순전한 제 개인적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서 조사를 받는 것이 잠시만 죄송합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우병우 전성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어요. 아마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한번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현장 연결하는데요. 기자들 질문할 겁니다. 법정에서 충분히 입장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체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깜짝 해체 주도하셨어요? 구속되시면 마지막 인터뷰일 수도 있는데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법정에서 제 입장을 충분히 밝히겠습니다. 그 최순실 씨는 왜 자꾸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모릅니다. 법은 잘 지키지만 비도덕적인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습성은 변하지 않았네요. 지금 박 교수님께는 저 장면까지 같이 엮어서 말씀 저 대목은 엮는다는 표현은 그 대통령이 한 거니까요. 자, 저 대목은 이 점 드려볼게요. 네네. 제가 왜 이걸 말하냐면요. 조금 전에 기자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물론 기자의 질문이 돌발적이고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점 인정합니다. 그런데 뭐라 했냐면 구속이 되면 이게 마지막 인터뷰가 될 수도 있는데 심경을 밝혀달라고 하니까 또 기자를 레이저 눈빛으로 째려보고 들어갔습니다. 아주 불쾌하다는 분위기죠. 그렇죠. 무슨 구속 안 되고 네. 그걸 나한테 지금 물어? 네. 구속이라니 하면 또 딱 노려보는 네네. 모습인데 그럼 어디 안 변하네 보니까 그러니까 어쩌면은 네. 우병우 전 수석은 여기 들어가면서 별 얘기를 안 할 것이다. 혹시 기자들이 그쪽에 질문하면은 또 강하게 한번 노려보면서 들어가시다 예상했는데 딱 그 예상이 맞는 대목이고요. 네. 아마